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짱친이 몇 명 있으신가요? 여기서 짱친이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써 짱 친한 친구의 줄임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통해서 잘 만나는 오랜 벗도 있을 것이고, 만날 때마다 힘들지만 오래된 친구와 벗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모임 때문에 만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욕하지만 나한테는 잘하니 계속 만나지만, 내가 그 친구와 자주 만나니 이제 다른 친구들까지 나를 멀리합니다. 이렇게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중년의 나이가 되니 기력도 딸리는데, 그 친구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 친구들은 내 인생을 조금씩 티 안 나게 갉아먹고, 우리 집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아는 친구는 때로는 우리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가 내 친구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화를 당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멀리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와 우리 소중한 가족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하는 친구, 독이 되는 친구들과 내 곁에서 벗이 되어야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 특히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별걸 다 부탁하는 법. 오늘 또 친구 영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미자야, 너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로 시작해서 별걸 다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늘어날수록 영자의 전화가 부담이 됩니다. 말도 잘 통하고 좋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카톡이 와도 영자톡은 이제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절친이었던 영자는 이제 나를 친구가 아닌 심부름센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부름센터는 건당 돈이라도 주는데 말입니다. 물론 친구끼리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탁을 한다거나 너무 빈번하게 부탁을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부탁을 들어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건 없이 만나도 편하고,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 한잔 마셔도 마음 편한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연락할 때 부담이 되고, 만나면 더 부담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되기 힘듭니다. 부탁을 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구분이 없으면 그 순간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짐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믿고 걸러야 합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이미 상장 폐지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부탁을 하고 우리는 거절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 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큽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큼 당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마음 착한 친구가 부탁을 들어준다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이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같이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굽는 사람만 굽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나는 고기 구우면 태우거든 이라고 합니다. 꼴배기 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말입니다. 그때 친구들을 위해 고기가 타지 않게 맛있게 구워주는 친구가 바로 접니다. 하지만 저도 중년이 되니 기력도 딸리고 시력도 나빠져 고기를 태우기도 해서 지금은 100g당 2,000원 더 주고 구워주는 데로 가거나 회를 먹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친구가 거절을 못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소중한 친구와 평생 가고 싶다면 가능한 부탁은 하지 않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의 부탁이 크던 작던 우리는 약속을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아무리 가벼운 부탁을 상대가 하더라도 일단 해주겠다고 뱉었으면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해주게 되면 마음속으로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해줬다고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친구가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애쓰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언제부턴가 우리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는 잘 사는 친구가 밥을 사면 예의 바르고, 경우 있는 저도 가끔은 밥을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지 않고 온 적이 있어 시간이 흐른 뒤 아차하기도 합니다. 저의 무의식에서 이 사람은 회사 대표니까, 내 친구는 부자니까 밥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친구 영자가 아무 말 없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착하고 편한 영자이기에 영자의 상황을 고려하기 귀찮아하는 이기적인 마음, 친구로서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친구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부탁을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거르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착한 친구 영자니까 이해해 주겠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친구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자기 용도로 소모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친구 관계가 되어야지 한쪽을 짓누르는 관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들 때문에 감정 소모를 하고 자라서 힘들었는데 중년의 나이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용만 당하니 우리 영자는 오늘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잡니다. 전국에 계신 김영자, 이영자, 박영자, 정영자, 영자씨들 제가 손 잡아드리겠습니다. 발전소장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는 친구, 내 깃바라가는 친구, 내 감정만 소모시키는 친구나 지인들, 언니, 형님, 동생들의 사람들은 이제 그만 만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만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국의 영자씨, 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하고 내 가족,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발전소장과 같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모만 시키는 사람은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동창회나 여러 모임에 나가면 중년이 되니 형편들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콧물 흘리던 민식이가 기업의 대표가 되었고 어릴 적 똥싸기였던 발전소장은 유명 유튜버가 되었고 어릴 적 친구들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히던 민철이는 재벌릇 개 못 주고 큰 집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벌릇 개 못 준다의 유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경남 거창에 정원영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유래를 이야기하면 5분이 넘어가서 생략하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서 형편도 다 달라졌습니다. 학창시절에 어중이 떠중이었던 영수가 이번에 큰맘 먹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AWD를 사서 한참 차 자랑을 합니다.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발전소장, 너 무슨 차 타고 다녀? 그래서 저는 그냥 타고 다녀 라고 했는데 영수는 괜찮아, 뭔데, 친구끼리 차가 별로면 뭐 어때 라고 합니다. 그러다 영수는 제 차 키를 보더니 너도 제네시스 타는구나 라고 합니다.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 차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야. 영수는 메인연에서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검색해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습니다. 맞습니다. 제 차는 벤틀리 프라이스퍼 542마력의 V8 엔진을 달고 DCT 8단까지 변속이 가능한 3억 3천짜리입니다. 그렇게 영수는 조용히 밥만 먹더니 배가 아팠나 봅니다. 저를 보더니 발전소장, 네가 부자니까 네가 밥 사라 이럽니다. 자기보다 못 사는 친구는 또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코로나로 가게 문 닫게 생겨서 겨우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핀잔을 줍니다. 영수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밥값을 내기로 했는데 영수는 꼭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정말 어이가 뺨을 때립니다. 여기서 어이란 몹시 아프거나 힘들거나 놀라거나 원통하거나 기막힐 때 내는 소리입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는 모임이라 잘 차려입고 나왔지만 곧 길바닥에 나 함께 생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눈에는 영수의 행동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사업이 망했지만 모임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게 되면 영영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남은 힘을 내서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문제는 친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핀잔을 주는 영수의 언행입니다. 자기도 그런 시절 다 겪어봤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를 해버립니다. 물론 영수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재기해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은 친구 영식이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영식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손 꼭 잡아주고 음식을 챙겨주고 친구의 어려움을 그저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고 집에 갈 때는 영식이에게 영식아 내가 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한데 자 비타오백 마시고 힘내라 라고 말하며 비타오백 한 박스를 건네줍니다. 영식이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비타오백 상자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말입니다. 영식아 요즘 많이 힘들지? 큰 돈은 아니지만 직접 주면 네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해준다. 재수씨랑 아이들이랑 오랜만에 고기라도 사서 구워 먹어야 돼. 그리고 힘들 땐 중년 발전소 채널을 꼭 봐야 해. 영식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꼭 눌러 라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은 영식이가 부담 가지 않을 정도의 돈을 넣었습니다. 맞습니다. 38만원입니다. 영식아 사랑한다. 너는 내 인생의 산발 광땡 같은 친구다. 힘내라 라고 말입니다. 영식이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발전소장하고는 끝까지 간다. 꼭 다시 재기해서 발전소장에게 은혜를 갚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소장은 영식이를 집으로 보내며 하지 못했던 마지막 말을 톡으로 전합니다. 영식아 조심히 들어가고 내가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로 널 찾아갈게. 이런 발전소장과는 다르게 영수는 그렇게 기존의 단톡방에서 머물러 있지만 친구들은 새로운 단톡방을 다시 파서 모임을 따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척척척 박사. 여러분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척척척 박사가 있으실까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그런 척척척 박사 말입니다. 학창시절 때 이런 척척척 박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는 그렇게 대놓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척척 박사들은 왠지 얄밉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켰던 터라 한 달에 한 번씩 쉬었는데 쉬는 날 다른 학교 여고생들하고 그 친구 몰래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척척 박사 친구는 귀신같이 알고 집에 갈 때 야 내일 보자 이럽니다. 우리는 단체로 멘붕에 빠집니다. 하지만 친구의 좋은 소식을 접하고 축하해 줬는데 그 친구는 쑥스러워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괜찮다며 말하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한사코 마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 생겼으니 밥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형편이 힘든 우리 때문에 이 친구가 자랑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 마음에 친구의 축하할 일을 일부러 이야기하지만 그 친구는 그저 미소만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30년간 그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이 모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모임 구성원들 중 척척 박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이 그 모임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사업상 또는 동호회 모임, 개모임을 나가고 있지만 나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40년 가까이 된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전혀 즐겁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그 친구는 어김없이 자기의 자랑 보따리를 풀어헤칩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차 바꾸고 신상 백 사고 신상 골프클럽 사고 돈 번 이야기 등 자랑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친구가 잘 돼서 잘 사니 축하해줍니다. 친구의 자랑을 듣고 배합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친구가 자랑의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자기 자랑을 듣는데 낭비하게 만들고 힘든 나의 형편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배려는 절대 하지 않은 채 자랑하며 자기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스트레스만 우리에게 풀고 있습니다.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아볼 수도 없고 본인 자랑하니라 바빠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40년 지기 친구라기보다 그냥 아는 지인 정도로 치부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년 인생에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중년에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면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친구 영자에게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는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돈 자랑,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이 셋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배우자는 안 맞으면 다시 바꾸면 되지만 내 새끼는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부성애나
모성애가 강한 부모는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수백억대 부자이고 권력을 얻었어도 자기 자식이 매일 사고나 치고 못되면 모임에 나가서도 어깨가 움츠러들고 쭈구리가 됩니다. 우리 민식이는 매일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방구석에서 롤만 하고 자빠져 있는데 소장 엄마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발전 소장이 SAT 만점을 받아서 미국 아이비리그라고 알지?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서로 오라고 난리네. 어느 대학을 보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야. 민식이 엄마 어디 보내는 게 좋을까? MIT 공대에 있는 유아교육과 보낼까? 아니면 줄리어드 음대 기계공학과 보낼까? 이렇게 내 앞에서 깝쪽대는데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식이 때문에 발전소장 아이비리그 가는 이야기는 나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대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우리라면 친구 아들의 게임 중독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잘 됐다고 해도 민식이 엄마 생각해서 미리 먼저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물어보더라도 조금 잘 본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결과 나와봐야 알지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악의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친구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짜 친구 만나는 법, 만나면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별것을 다 부탁하는 친구, 배려심이 없는 친구,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서운할 필요도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이 바로 손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후반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드리겠습니다.